저는 올해 75살입니다. 평생을 이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왔죠. 손자까지 키워냈는데 지금은 혼자서 손수레 하나의 의지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뭐라도 해야죠. 요즘은 장사가 안 되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몇 푼 안 벌립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남은 채소들을 손수레에 싣고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팔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이 파하고 나서 양배추 몇 포기, 무 몇 개, 상추 한 박스가 남았어요.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손수레에 실어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무 얼마예요? 젊은 아줌마가 물어봅니다. 1,000원에 2개 가져가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시장에서는 개당 800원씩 받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파는 건 더 싸게 줍니다. 그래야 사가거든요.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소리가 나는데 새 걸로 바꿀 형편은 안 되죠. 그래도 이놈이 제 다리나 다름없어요. 골목길을 돌다 보니 평소보다 차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 주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조심조심 손수레를 끌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아들 생각이 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몇 달째 집에만 있는 우리 막내 말입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약값도 비싸서 제가 벌어야 하는 돈이 더 늘었죠.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들이 어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나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손수레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듯 쳐다보지만 어쩔 수 없죠.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오늘도 몇 개 더 팔아서 병원비에 보태야겠습니다. 아들한테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제 허리도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도 참고 견뎌야죠. 제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상추가 좀 시들어가네요. 빨리 팔아야겠습니다. 저는 손수레를 더 세게 끌기 시작했어요. 골목 끝에 검은색 고급 SUV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외제차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따라 골목이 좁아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수레를 끌며 차 옆으로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바퀴가 갑자기 돌덩이에 걸렸습니다. 어머 이런. 손수레가 갑자기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제 손에서 놓쳤어요. 그 바람에 손수레가 그 검은 차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찰칵. 분명히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요. 급히 손수레를 붙잡고 차에서 떨어뜨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 옆면에 선명한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비싼 차를 제가 어떻게 고쳐주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남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되는 줄 알아요.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할멈이 정말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에요. 할멈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배상? 할머니가 뭘로 배상해요? 이 차 고치는데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몇백만 원이라는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한테 몇백만 원은 몇 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런 할머니가 고생이네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요즘 나이 든 분들이 조심성이 없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손수레 바퀴에서 여전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 정말 이런 할멈들이 길에서 장사나 하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경찰 불러야겠네. 경찰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 무서워졌어요. 저는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발 경찰은 안 돼요. 제가 정말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뭘로? 이 손수레나 끌고 다니면서 그 남자가 제 손수레를 발로 차면서 말했어요. 손수레가 넘어지면서 남은 채소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저는 급히 무릎을 꿇고 채소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상추 잎들이 찢어지고 무에 흙이 묻었지만 그래도 주워야 했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니까요. 봐요. 저런 더러운 채소나 팔고 다니는 사람이 이런 비싼 차를 망가뜨려 놓고 배상도 못한다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웠습니다. 저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아주머니가 작게 말했지만 그 남자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로 고소당하면 감옥도 갈 수 있어요. 알아요? 감옥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감옥에 가면 아들은 어떻게 되나, 누가 돌봐주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제발요. 저한테는 아픈 아들이 있어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건 저한테 상관없는 일이고 일단 보험회사에 신고부터 해야겠네요. 그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자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봤어요. 우리 막내 아들 준수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수가 숨을 헐떡이며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다친 다리 때문에 절뚝거리면서도 저를 걱정하는 모습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실수로 차를 긁었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준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이제 아들까지 와서 더 복잡해질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준수가 일어나서 그 남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실수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준수의 차분한 말투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걸 보니 기특했습니다. 아, 아들이 있네요. 그럼 화 좀 해결될까요? 그 남자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혹시 차량 손상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준수가 차 쪽으로 다가가자 그 남자가 긁힌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긁혔어요. 이거 고치려면 판금 페인트 다시 해야 해요. 아, 네. 확인했습니다. 준수가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차량의 소유주는 누구신가요? 제가 운전기사예요. 사장님 차인데 이렇게 되면 저도 혼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구나 싶었어요. 자기 차가 아니라 남의 차라 더 걱정이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직접 사과드리고 배상 문제도 논의하는 게 좋겠네요. 준수가 말하니까 그 운전기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사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운전기사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수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죄송한데 차량에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네,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할머니 손수레가 긁었어요. 전화 너머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운전기사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와주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운전기사가 저희를 봤어요.
사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10분 정도면 도착하실 거예요. 저는 가슴이 더 두근거렸어요. 이런 비싼 차의 주인이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일까? 더 큰 혼을 내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준수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준수도 지금 실직 상태라 당장 배상할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10분 후 또 다른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멈췄어요. 그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짧은 머리,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저분이 사장님이에요. 운전기사가 작게 말했어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와서 긁힌 차를 살펴봤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긁어놨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수가 앞으로 나서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수로. 실수? 그 사장이 준수 말을 끊었어요. 이런 비싼 차를 실수로 긁었다고 해서 실수가 돼요. 죄송합니다. 배상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배상? 당신들이 뭘로 배상해요? 이 차 고치는데 최소 300만 원은 들어가는데 300만 원이라는 말에 저는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그런 돈이 저희한테 어디 있겠어요. 분할로라도 꼭 배상하겠습니다. 준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분할? 웃기지 마세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지금은 구직 중입니다. 구직 중. 그럼 수입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 사람이 무슨 배상을 해요? 그 사장의 말투가 점점 더 모욕적이 됐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비록 가난하지만 약속은 지킬 줄 압니다. 꼭 배상해 드릴게요. 할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당신이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 채소 팔아서 1년 벌어도 이 차 수리비 못 낼걸요.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남의 차 긁어놓고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준수가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 부르고 보험사에 신고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정상적인 절차예요. 잠깐만요. 준수가 급히 말했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연세가 많다고 면죄부가 되나요?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운전기사도 한마디 보탰어요.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이런 할머니들이 너무 함부로 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를 마치 사회불량분자처럼 말하다니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고급스러운 차였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양복은 입었지만 인상이 다정해 보였거든요. 무슨 일이야? 그분이 다가오면서 물었어요. 아, 회장님. 아까 화내던 사장이 갑자기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어요. 저희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더 놀랐어요. 그럼 이분이 진짜 이 차의 주인이었던 거군요. 사고? 어떤 사고인데? 회장님이 차를 살펴보시더니 저희 쪽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께서 손수레로 차를 긁으셨습니다. 사장이 설명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할머니, 혹시 전통시장에서 채소 파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 맞다. 회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서 할머니 채소 사 먹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김 사장, 차 긁힌 거 신경 쓰지 마. 회장님이 사장에게 말했어요. 네? 하지만 회장님, 괜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할머니께 함부로 말하지 마.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아까까지 저희를 무시하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직원이 실례를 범했네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저를 모욕하던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차를 긁었는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 저 정말 오랫동안 찾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는 이민철입니다. 40년 전에 할머니 채소 가게에서 자주 채소를 사 먹던 아이 기억하세요? 40년 전이라고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혹시 학교 끝나면 항상 혼자 와서 배추 한 포기씩 사던 아이? 맞아요. 회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덤을 많이 줘서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도 찌개 끓일 수 있었거든요. 아, 기억났어요. 그 아이. 항상 낡은 옷을 입고 와서 조그만 손으로 돈을 건네던 아이였죠. 맞아요. 그때 얼마나 말랐는지. 제가 당근이나 파도 더 싸서 줬었는데. 네, 맞아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 모자가 얼마나 굶었을지 몰라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셨는데 워낙 가난해서 저 혼자 장을 보러 다녔어요. 저는 그때 일이 점점 생각났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기특했는지 나이에 비해 의젓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 아직도 기억해요. 철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 고생 그만 시켜드려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도 기억났어요.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했던 말이었죠.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도 갔고 지금 이렇게 회사도 운영하게 됐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장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제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건 할머니가 그때 저한테 베풀어 주신 따뜻함 때문이에요. 회장님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철아, 시장 할머니를 꼭 찾아서 인사드려라. 우리 은인이야 라고 하셨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할머니 정말 찾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할머니, 이제 더 이상 이런 힘든 일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나는 뭐라도 해야 하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께 빚을 진 게 너무 많아요. 회장님이 준수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드님, 혹시 일자리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건설 경험이 있으시면 저희 건설 부문에서 필요한 인재예요. 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한테요? 네,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 전통 음식을 만들어 주실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집밥 같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해서요.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희망이 생기다니요. 하지만 저는 나이도 많고 나이는 상관없어요. 할머니의 손맛이면 직원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때 아까까지 저희를 무시하던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너무 신뢰를. 김 사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이 저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화가 났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회장님이 운전기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박 기사, 차는 내일 정비소에 맡기고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다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저희 회사로 출근하시겠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지점이 있으니까 거기로 배치해 드릴게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준수가 저에게 와서 안겼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꿈 같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복 받으셨네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저는 회장님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할머니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가 갚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준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신기한 하루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침에 집 나올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어.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 어머니도 편하게 일하실 수 있고 저도 취업이 됐잖아요. 정말 그 철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됐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그때 문득 손술의 생각이 났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했던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던 그 손술이에요. 준수야, 내일부터는 손술에 끌고 다닐 일이 없겠구나. 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 손수레가 제 인생의 일부였는데 말이죠. 그래도 가끔은 그리울 것 같아. 나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머니, 이제는 회사에서 일하시잖아요. 그것도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깨끗한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잘 오셨어요. 직원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볶음 같은 집밥을 해주니까 직원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준수도 건설 부문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다친 다리도 많이 나아져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 회장님이 구내식당에 오셔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할머니, 직원들이 할머니 음식 때문에 회사 오는 재미가 생겼다고 해요. 다들 너무 잘 먹어줘서 보람이 커요. 할머니께서 옛날에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계시네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손수레 끌고 다니며 작은 도움을 줄 뿐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그 골목을 지나갔어요. 그 검은 SUV가 서 있던 자리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뭐 파세요? 채소 좀 팔아요. 사가실래요? 네, 저 좀 주세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서 채소를 샀어요. 그리고 값도 넉넉히 줬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그 할머니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수에게 말했어요. 준수야, 오늘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예전 엄마 같더라. 어머니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그래.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어머니가 그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나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손수레 대신 버스를 타고 구내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늘 생각해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른다는 것을요. 그때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방식으로 그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